한두 작품이 아닙니다. 영화 베테랑 보셨죠? 거기서 맞죠. 어이가 없네라는 이 명대사 많은 분들이 네. 기억하실 텐데 그만큼 흥행 보증 수표로 지금도 거의 10작품 가까운 작품을 촬영하고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정말 프로포폴 투약이 지금은 혐의지만 뭔가 더 짙어진다, 혐의점이. 그렇다면 광고주들로서는 아마 배상 체계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상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광고 모델이. 배우 유아인 씨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이 프로포폴 혐의 유아인 공항서 신체 압수수색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최근이 아니라 2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유아인 씨가 본인의 본명으로 무려 병원 10군데를 돌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런 네. 내용이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유아인 씨 측은 이 건강검진이나 시술 등 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상습 투약이라는 혐의에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관련 입장을 계속해서 이 경찰 조사 중에 피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이 식약처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는데 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해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네. 너무 지나친 양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이렇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마약류 처방 관련된 이 정기 조사에서 이 식약처가 포착한 의심 사례는 이 유아인 씨를 포함해서 환자와 의료진 50여 명에 달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식약처의 얘기 그리고 유아인 씨 쪽의 얘기가 지금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뭐 이게 결국 경찰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뭔지 밝혀지게 될 텐데 그런데 경찰 조사가 강재묵 기자. 예. 경찰에 이 유아인 씨를 불러서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경찰 조사에 응해서 나와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경찰이 식약처에 신고해 유아인 씨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이 어디 위치인지를 좀 파악해 봤더니 네. 지인과 이 미국에 있던 차였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좀 우려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 유아인 씨의 귀국 일정에 맞춰 바로 공항으로 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바로 경찰 조사를 진행해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바로 유아인 씨의 채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 다음 날 소환 조사 역시 바로 진행했습니다. 이 국가수의 이 유아인 씨 채무를 확보한 내용 관련한 이 검사 결과는 오는 2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뭐 마약은 우리가 흔히 알지만 채모에 다 이게 남는다, 기록이 남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프로포폴도 이게 채모로 분석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이 검사 기술이 워낙 발달하면서 10년 전부터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과 같은 의약품의 검사도 이 정밀 검사로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10조분의 1g 단위로 어떤 약품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좀 과학이 정말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근데 공항에서 이렇게 신체 압수수색에 나서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명수배됐다랄지 그러면 이제 공항에서 통보를 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압송을 해서 수사는 경찰서로 이송을 하는데 마약 같은 경우는 좀 특이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었잖아요. 네. 수사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도망간 게 아닌가 이제 혹시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안에 아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 야 며칠 전까지 우리 경찰서로 출두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면 네. 본인이 마약과 관련 수사받는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채무도 할 수 있고요. 제모도 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소변을 배출되기 때문에 물을 또 엄청 먹어서 또 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아주 신속하게 그런 걸 하기 전에 네. 이걸 방지하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서 수사한 걸 모르는 상태에서 빨리 채무를 채취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영장이 일단 나왔다는 건 발부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좀 입증이 좀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혐의가? 그렇죠. 이제 식약처에서 그 마약 관련 통합 시스템에 의하면 네. 용산과 강남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10여 곳에서 이제 프로포폴을 투약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술 목적으로 투약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시술 목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네. 이제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맞는지 아닌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유아인 씨를 천만 배우라고 합니다.
뭐 흥행 보증수표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민지숙 기자. 네. 지금 뭐 찍고 있는 작품, 광고하는 브랜드 이거는 좀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두 작품이 아닙니다. 영화 베테랑 보셨죠? 거기서 맞죠. 어이가 없네라는 이 명대사 많은 분들이 네. 기억하실 텐데 그만큼 흥행 보증 수표로 지금도 거의 10작품 가까운 작품을 촬영하고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의 지옥2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이완 씨가 등장하는 모든 작품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바둑 팬들이 뿔이 났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왜요? 바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바둑 영화 이 승부에서 유한 씨가 바둑인들의 우상인 이창수 국수로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둑 팬들은 유아인의 이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 영화 개봉을 미뤄달라 이렇게 네. 요청하고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쇼핑 플랫폼, 뭐 패션 브랜드, 유한 씨가 광고 모델인 이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도 유 씨의 수사 결과를 아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금희 변호사님.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이 배우한테 이른바 문제가 된 배우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있었고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좀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랑 광고 계약을 하는데 네. 사회적 무리를 빚는 경우에는 뭐 배상을 해야 된다. 이제 아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을 하더라도 열애설이 나더라도 사회적 무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결혼이 이건 사회적 정말- 무리인가요? 정말 네. 과거의 얘기인 거고요. 네. 아마 이렇게 정말 프로포폴 투약이 지금은 혐의지만 뭔가 더 짙어진다, 혐의점이. 그렇다면 광고주들로서는 아마 배상 책임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상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광고 모델이. 네. 과거에도 배우 이승현 씨가 이 유사한 의혹으로 한 아.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기 때문에요. 그 추이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한 씨 사건에 같이 좀 거론되는 사람이 또 하정우 씨입니다. 네, 불과 2년 전에 이 하정우 씨 역시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이 경찰 조사에 이어 이 재판까지 받았었는데요. 이 9개월 사이 19차례에 걸친 투약으로 이 결국 상습 투약 혐의가 인정됐었습니다. 법원이 3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었는데 이 재판 기간 중에 이 하정우 씨가 꾸린 이 초호화 변호인단이 이 주목과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하는가 하면요. 네. 이 당시 재판 기간 동안 이 하정우 씨가 이 준비하고 있었던 이 영화 개봉 일정 등이 미뤄지기도 했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이 과거 하정우 씨의 사례가 다시 소환돼서 좀 주목이 같이 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뭐 프로포폴 혐의는 아닙니다. 아니긴 합니다만 또 오늘 또 이 흘러나온 얘기가 알고 보니까 이 빅뱅의 승리 씨가 만기 출소를 벌써 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네. 어제 출소를 했다. 이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네. 이 성매매 알선 원정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네. 날짜를 계산해 보면 원래는 내일 11일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계산보다 이틀 더 빨리 나온 건데요.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이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최대 40일까지 출소일을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소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재진들이 많이 가지 못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많이 기다렸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지금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좀 일찍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흔한 일인가요? 아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형기 종료일에 출소하는 게 맞고요. 네. 단지 이제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수감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날 출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네. 승리 씨는 굉장히 언론에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자들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결국은 굉장히 아비규환일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쟤를 좀 일찍 출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네. 교도소장의 재량의 범위가 최대 40일까지는 뭐 출소를 일찍 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재량이 범주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쓰지는 않고요. 네. 그냥 며칠 정도 내에서 대부분 결정을 하는데 아마 승리 씨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해서 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좀 일찍 출소를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빅뱅의 승리라기보다 이제 전 빅뱅이었던 승리 씨라고 말하는 게 더 확실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